이제 하지 정맥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실은 하지 정맥류 환자분들이 물리치료실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지 정맥류 환자분들은 하지 정맥류를 치료하려고 물리치료실에 오시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하지 정맥류 환자분들 이렇게 제가 보수 치료를 하면서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뭐 종아리나 오금이나 아니면 허벅지, 특히 여름에는 이제 반바지나 이런 걸 입고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왜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좀 있으시네요, 심하네요, 막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지정맥류는 원래 이제 심장이나 혈관 관련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혈관외과 이런 데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인 제가 하지정맥류를 얘기하면 이거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은 근데 하지정맥류도 잘 보면 그 원인이 근육과 너무나 밀접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육의 뭉침하고 굳어진 거를 풀어주면 하지정맥류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거나 나서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지. 음. 그래서 혹시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있을 경우에는 근육과 엄청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신 있게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요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지정맥류는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요 왼쪽 그림 보시면 이 정맥 판막이거든요. 이거 아시겠죠? 판막. 요게 정맥 혈관 안에는 이렇게 정맥이 주로 심장으로 위로 올라가는 혈액들을 위로 수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중력에 의해서 혈액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막이 올린 다음에 막습니다. 딱 닫혀요. 그러면 요 놈이 또 열리면 또 올라가고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하지 정맥류는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원인을 몰라요. 요 판막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던 혈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역류하겠죠. 음. 역류가 심해져 가지고 쌓이는 게 밑으로 쌓이는 게 많아지면 결국은 이렇게 혈관들이 불뚝불뚝 튀어나오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하지 정맥류라는 진단이 되고, 요거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울뚝불뚝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실은 통증이 생기고 붓고 그다음에 가렵고 뭐 피부 궤양까지도 생기고 점점점 합병증이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죠. 이게 고생이 심하시고. 그러면 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게 이제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는 근육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알아보자는 거거든요. 자, 우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그죠? 이렇게 막, 그 다음에 발목까지도 이렇게 혈관들이 툭툭 붉어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아주 심한 단계라고 느껴지죠. 보기만 해도. 그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여기는 이제 막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것 같고, 쥐난 표현을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고, 정맥류의 뭐 이렇게 현상, 모세혈관들이 터질 듯이 이렇게 부풀어 있고, 이게 거미양 모양이라고 이제 해서 스파이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리고 가렵고, 자, 이런 모습들, 그죠? 조금 더 심한 모습도 보이고, 그죠? 이렇게 이런 증상들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자,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의학에서는 하지정맥류는 하지정맥 일방 판막 기능 장애, 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맥의 판막 기능 장애로 혈액이 역류하는 것. 그러고 이제 하지에 있는 표제정맥, 그러니까 이 피부 가까이에 있는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서 꼬불꼬불해져 있는 상태. 요거를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환자분들은 대부분 힘줄이 튀어나왔어요. 저 왜 이렇게 힘줄이 튀어나왔죠? 막 그러는데 실은 힘줄이 아닙니다. 혈관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본인들은 뭐 물뚝불뚝 튀어나오니까 그걸 힘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실은 혈관이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외관상의 문제 말고는 별다른 불편은 없는데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이제 여러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요거는 근육하고도 다 연관을 시켜볼 수 있어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이 표현은 임신과 관련해서 또 하지정맥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특히 또 많고 출산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요, 이 유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도 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족 중에 하지정맥류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직업적인 요인, 뭐 오래 서 있는 직업이나 정맥류 발생, 이 직업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주로 하지정맥류가.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이 오래 서 있는 직업과 하지정맥류 발생 빈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됐다고 합니다. 근데 요것도 근육하고 연관지어 보면 실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유럽하고 북미에서는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는 30에서 60%예요. 그러면 어른들의 경우에는 거의 50%가 넘게 아니면 가까이 하지정맥류를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고, 이거는 초기 1단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선생님들도 1단계 있을 거래요. 아마. 이렇게 막 잘, 이렇게 이 종아리, 정강이, 허벅지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모세혈관이 탁 부풀어 있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거의 2분의 1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정확한 보고는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제 증상은 아까 보셨죠?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미용적인 문제 때문에 병원에 오는데 이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튀어 올라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기 싫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제 통증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조금 심해지면 붓기도 그다음에 가려움증이나 더 심해지면 피부 궤양까지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이따가 보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원인은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수술로 치료를 해도 다시 재발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근육에 초점을 맞춰서 원인을 잡으면 재발이 쉽게 안 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지금 그 원인을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직업적인 요인, 뭐 임신이나 혹은 과체중이나 또는 비만, 그 노화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원인을 잡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웬만큼 이해가 가시죠? 말 안 해도 직업적으로 하지가 피곤한 사람들이
정맥류가 생기겠다. 그죠? 임신하면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중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하지에 부담이 크니까. 노화가 되면 쌓인 게 더 훨씬 많았겠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빈약합니다. 음, 그런데도 다른 원인이 없으니까 예방 차원에 집중을 하면서 항상 하지정맥류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진단은 환자 스스로 다 이렇게 진단이 돼요. 본인 몸을 살펴보기만 하면.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혈액의 역류 유무를 주로 진단을 하고 또 CAP 분류라고 해서 하지정맥류 분류 6단계 분류 단계를 둬가지고 그 단계별로 요 맞춰서 치료도 분류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맥부전이나 아니면 뭐 통증이나 아니면 뭐 역류가 되는 그 혈량 측정법 등등을 이제 병원에서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서 치료되고 있는 거는 보존적인 치료와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 이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하고 있는데 보존적인 치료는 주로 1단계에서 치료가 되게 있죠. 그지만 이 보존적인 치료는 1단계뿐만이 아니고 하지정맥류 전체 단계에서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또 치료를 하게 되고 수술 치료를 병원에서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주로 수술 치료를 하는데 절제술도 하고도 있고 주사로 해가지고 정맥을 경화시켜서 폐쇄를 시키거든요. 어, 그 정맥 내 폐쇄술의 일환인데 주사로 이제 하는 폐쇄 방법, 그다음 수술적인 방법으로 폐쇄하는 방법,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병원에서는. 경과나 합병증은 단계별로 그러니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피부의 문제까지도 생기면서 이제 이 하지정맥류가 또 혈전도 생겨요. 혈액이 정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혈전 관련한 문제까지도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인을 잡고 이제 분류를 해서 치료를 해 나가는데 실은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술로 문제가 있는 정맥 혈관들을 폐쇄시키거나 절제하는. 그래서 이 치료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안 잡히니까 이제 수술한 다음에 재발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을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혈액이 역류가 되니까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가지고 심장 쪽으로. 그렇죠? 심장 쪽으로 혈액을 순환이 잘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도 하고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면 펌프 작용이 있으니까 혈액순환에 또 좋잖아요. 그리고 근력 강화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체중 관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시간 서 있는 거 같은 걸 피하고, 나를 압박하는 거, 이런 것도 피하고, 나한테 부담을 주는 높은 굽의 신발, 이런 것도 피하고, 그죠? 요런 피해야 될 활동들을 이제 예방 차원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흡연이나 알코올,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에 안 좋으니까, 줄이라고 하고, 뭐 저염식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먹기, 압박 스타킹 활용해라. 요건 이제 병원에서 잘 이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붓기나 통증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압박 스타킹으로 잘 조절을 해서 얘네들을 어, 이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이고
뭐 타이트한 거 피하기도 피해야 될 활동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예방 차원의 말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거 예방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요 예방하는 내용이 너무 근육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순환이 좋으려면, 순환이 좋으려면 근육하고 연결을 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우선 이제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병원에서 CAP 분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지정맥류를 6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분류를 한번 살짝 살펴본 다음에 병원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치료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보고 근육과 하지정맥류 관계도 살펴보시기로 하시죠. 자, CAP 분류에 따라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1단계는 모세혈관 확장, 아까 저 모세혈관이 빨갛게 충혈되는 것 같은 그런 단계. 2단계는 2 내지 3mm 이상의 그 가까운 표제 정맥이 보이거나 이제 만져지는 그런 상태. 3단계는 이제 조금 더 2단계보다 두꺼운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이제 펼쳐지는 그 다음에 부종이 함께 동반되는 붓기가 그런 단계를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4단계는 이제 색소가 침착을 합니다. 피부에. 그런 단계. 피부에 문제까지도 생기는 거죠. 5단계는 색소 침착에서 벗어나서 이제 피부에 궤양이 생기는 그런 단계. 6단계는 궤양이 진행되는 단계. 뭐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걸 한번 자세히 또 좀 볼까요? 1단계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매끈하고 이쁘죠? 그죠? 응? 근데 여기 보니까 살짝 살짝 보이시죠? 아마 이렇게 이 정도 단계에 있는 선생님들 많으실 건데, 자, 가느다랗고 미세한 실핏줄이 보이는, 요런 단계가 1단계라 하고 있고요. 요런 1단계는 실은 예방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응? 그래서 하지를 심장부가 높게 올려준다. 압박 스타킹 활용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고, 아까 안 좋은 하지에 무리를 주는 안 좋은 것들은 피하고, 그죠? 그럼 체중 관리도 하고 식습관도 좋게 하고 흡연하고 음주 피한다 예방에서 아까 다뤄봤죠, 그죠? 요 1단계에서 치료를 잘해야 이 치료가 확실하게 잘 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여기에 아쉬운 게 있어요. 병원에서는 요 1단계 이렇게 치료 내용에 이야기를 해주면서 근육 문제가 없죠. 근육 뭉침을 풀으라는 그 말이 없잖아요. 그죠? 요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요게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근육을 풀으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요런 관이 근육 문제를 원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이따가 알아보시기로 하고 2단계는 이제 어떤 단계인가 하니 이제 2 내지 3mm 그러니까 핏줄이 좀 더 굵어지는 거죠. 그죠? 아까보다 꾸불꾸불한 형태의 모양들이 막 더 보이죠. 그죠? 요렇게 2단계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 1단계 압박요법 예방치료는 기본이고 2단계에서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정맥 폐쇄술을 한다든가 수술적인 치료로 정맥 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부터 수술적인 치료나 비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실은 저도 이런 걸 2단계부터는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요걸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예방 차원으로 가야 더 문제가 없다고 저도 보거든요. 자, 2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수술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단계 보시면 이제 많이 부풀어 있죠. 그러면서 혈관들이 더 굵어져 있죠.
그죠? 진행이 더 심하게 된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심하겠죠. 붓기가 있다는 건 통증도 동반하는 거니까. 3단계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수술적인 치료가 더 플러스가 돼요. 1단계나 2단계 치료는 당연히 병행이 돼야 되고, 정맥 스트리밍술이라는 치료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수술적인 내용이라 뭔지는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정맥을 수술을 하는데 정맥 절제술보다 더 큰 정맥을 제거할 때 이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3단계. 4단계 한번 보실까요? 4단계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힘줄이 더 굵어졌어요. 그죠? 크기가. 그리고 여기에 약간 색깔들도 변형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색소 침착이 돼요. 이렇게. 요런 4단계. 이제 단계 구분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 핏줄도 이렇게 이제 벌써 이 두께가 4, 5mm 정도로 두꺼워지잖아요. 그죠? 음. 4단계 치료는 1단계에서 3단계 치료는 기본이고요. 이제 수술까지 여기 3단계에서 다 들어갔으니까 피부 색소 침착 같은 게 있으니까 피부 관련 치료를 4단계에서는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피부에 염증이나 가려움증이 있으면 스테로이드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색소 침착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 색소를 제거하거나 혈관을 폐쇄시키는 그런. 그리고 피부 관련 문제가 있으니까 심하면 이식술까지도 피부 이식술까지도 4단계에서 한다 합니다. 심각하죠? 5단계 그죠? 뭔가 막 이 궤양 같은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하지 정맥류가 5단계, 6단계로 진행을 하거든요. 저 5, 6단계는 당연히 1에서 4단계 치료가 병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피부 궤양이 심하거나 치료가 어려우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궤양을 절제하거나 정맥 이식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지어서 환자분들을 하지 정맥류를 정의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1단계 정도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정맥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하지정맥류를 다시 한번 보면 심장으로 올라가는 정맥혈관 판막에 기능 이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요 정상적인 판막이 딱 열렸다가 닫혀야 되는데 여기는 열렸다가 안 닫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지금 문제거든요. 원인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규명해 보자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근육이, 근육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체 근육은 특히나 우리 몸을 버티고 지탱하고 이동하고 뛰고 서고 움직이고 막 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과부하가 심해요. 근데 웬만큼 과부하가 심한 정도를 넘어서면 이제는 근육이 뭉치고 점점 좀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뭉치고 굳어진 근육들이 혈관을 압박하기 때문에 저는 하지정맥류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혈관을 압박하면 혈관은 관이잖아요. 파이프잖아요. 그죠? 말랑말랑한 파이프인데 압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목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기면 이 혈관 내 압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증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압력이 증가한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판막이 열렸다가 압력이 너무 크면 닫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압력의 정도에 따라서 처음에는 모세혈관 쪽이 제일 큰 영향을 받다가 압력이 점점 세지면 이제 망상혈관이나 소복제정맥이나 가지혈관들이 그 다음에 압력이 더 세지면 큰 대복제정맥까지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뭉치고 굳어진 근육들을 풀어주면 아, 요 하지 정맥류도 치료가 되더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고 하지 정맥류 있으신 분들 그렇게 권하고 조언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좋아져요.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지 정맥류 관련해서 이제 혈관 문제잖아요, 혈관. 그죠? 요, 한번 근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게요. 우선, 이 빨간 건 동맥입니다, 동맥. 동맥이 이렇게 심장을 통해서 쭉 이게 발끝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맥은 파란 거죠. 발끝에서부터 다시 심장으로 역류해서 올라가야 되죠. 그죠?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정맥과 동맥의 분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 정맥류는 정맥이니까 정맥만 한번 띄워놓고 볼까요? 정맥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응? 지금 근데 혹시나 하지 정맥류 환자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정맥류 환자분들 보면 요 좀 진한 파란색 혈관이 있죠. 요 부위를 타고 요 진한 파란색 요 부위를 타고 정맥류가 나타납니다. 하지 정맥류가. 잘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 정맥 그림을 이렇게 또 여기다 넣어놨는데 자료를 요 깊은 정맥이에요. 옅은 색은 깊은 정맥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요 진한 파란색은 얕은 정맥이에요. 피부 가까이에 있는 정맥. 표제정맥이라고 우리가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표제정맥 위주 파란색, 진한 파란색 위주로 하지 정맥류가 나타난다. 요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시라고 제가 이 그림을 삽입을 했고요. 그러면 요 정맥과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아까 다리에 깊은 정맥이 있고, 그죠? 얕은 정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정맥들이 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그림으로 요래요. 이제는 아까하고 반대로 이 진한 게 다 깊은 정맥이에요. 골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대퇴 무릎이죠. 무릎으로 가는 깊은 정맥. 보이시죠? 진한 것들. 그죠? 밖으로 연하게 나와 있는 녀석들이 얕은 정맥들이에요.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는. 자, 여기 진하죠? 요놈들이 깊은 정맥들이에요. 요 밖으로 나와 있는. 여기 쇼트라고 써 있는 요게 소복제 정맥이고요. 롱이라고 써 있는 요 녀석이 대복제 정맥이거든요. 복제 정맥. 우리가 복제 정맥을 타고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렇게 그다음에 요 정맥들이 발바닥에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 정강이 앞쪽으로도 여기 파란색 깊은 정맥이 있고요. 좀 진한 거, 좀 하늘색 옅게 얕은 정맥들이 있잖아요. 그죠? 발바닥에까지 이렇게 정맥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고 싶으면 여기 깊은 정맥 요 그림 뭐 디프 피모럴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디프 피모럴 베인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앞에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근데 굳이 연관을 안 시켜도 됩니다. 요 복제정맥을 타고 주로 얕은 표제정맥을 타고 이제 하지정맥류가 나타난다. 요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판막이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게 이제 하지정맥류잖아요. 처음엔 열렸었는데 열려가지고 보니까 핏줄 뭐 혈관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진행이 되면 혈관이 부풀죠. 그죠? 진행이 되면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왜, 왜 이렇게 판막이 고장이 날까? 그 내용은 이제 근육하고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 그림 아마 보셔가지고 이해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여기가 아까 얕은 정맥입니다. 지금 여기 표현된 건 다 얕은 정맥이에요. 하지 정맥류가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큰 대복제 정맥 아지로 이런 얕은 이제 정맥 소복제 정맥도 있고 그다음에 망상 정맥도 있고 그다음에 거미양 정맥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혈관부터 시작해서 조금 큰 망상혈관 그리고 소복제 대복제 정맥 요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자, 깊은 층 정맥이 여기 있죠. 그죠? 깊은 층 정맥. 그 다음에 얕은 층 정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부 가까이로 얘네들이 얕은 층 정맥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근육들이에요. 깊은 근육. 근막이라고 써 있죠? 근막. 그죠? 깊은 층 근육 사이로 혈관이 흐르고요. 얕은 층 근육 사이로 혈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은 어디로 흐른다고요? 근육 사이로 흘러요. 근육 사이로. 근육을 타고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막 뚫고 흐르는 게 아니고 근육 사이사이로 흐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혈관하고 이 근육하고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깊은 층에서든 저는 궤양이나 피부 색소 침속까지 색소가 침착까지 오는 그런 단계 하지 정맥류는 깊은 층 근육도 깊은 층 근육에서 깊은 층 정맥을 압박해서 온다고 저는 4단계 이상부터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깊은 층 정맥도 이 깊은 층에 있는 근육들이 압박을 하고요. 요 얕은 층에 있는 정맥도 얕은 층 근육에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지 정맥류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깊은 층이든 얕은 층이든 근육의 뭉침, 굳음을 풀어주면 하지 정맥류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1단계 거미양 혈관, 1단계는 이렇게 모세혈관 충혈이 나타나죠. 그죠? 우리가 아까 1단계에서 봤을 때. 요 거미양 혈관, 요렇게 피부에 모세혈관들이 많이 있는데, 요 모세혈관들이, 얘네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압박이 있다. 혈관이 여기에서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제일 힘들어서 먼저 부푼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은. 응? 이 압박이 더 심해지면 이제 얘네들에서 이 두 번째 단계 혈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서 더 심하게 막힌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큰 복제혈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복제혈관. 저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뭉침을 풀어주면 그러면 낫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단계는 거미양 혈관이잖아요. 그죠? 2단계는 점점 더 심해져요. 망상혈관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뭉침이 더 심해가지고 막힘이 더 심해지면 경고현상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망상혈관 단계에서부터 수술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정도 단계인데도 혈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혈전 문제. 피가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피떡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피떡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근육들을 풀어서 얘네들을 소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혈전이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뇌로 가면 뇌출혈이 올 수 있고, 뇌경색이 올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하지정맥류 2단계부터
저는 가급적이면 얼른 시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 그래서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방 차원에서 근육을 풀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면 저는 하지 정맥류는 근육 문제로 접근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맥 판막이 고장 나는 이유도 아까 병원에서 현대의학에서는 유전이나 직업, 임신, 과체중, 노화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지만 저는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지정맥류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은요, 유전적인 요인이든 직업적인 요인이든 임신이 됐든 과체중이 됐든 하지정맥류가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육 상태가 좋으신 분은.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근육 상태인데 근육 상태가 좋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근육이 힘이 세다는 것에 초점을 둬요. 그래가지고 근력 강화를 처음에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고요. 근육이 힘이 센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건 두 번째 차선이에요. 초점은 근육 상태가 좋다는 것의 초점은 근육이 뭉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력이 좋고 힘이 세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니까. 근육이 뭉쳐 있는지 안 뭉쳐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근육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육이 상태가 안 좋아. 즉 뭉쳐서 굳어가지고 근육 사이로 흐르는 정맥을 압박을 하면 그 병목 현상 때문에 혈관 내 압력이 증가하고 그죠? 증가한 압력으로 인해서 열려진 판막이 닫혀지지 않아가지고 혈액이 역류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가한 압력이 적을 때는 처음에 모세혈관들이 타격을 받는데 압력이 점점 혈관 내 압력이 커질수록 그 다음에는 이제 망상혈관들 즉 뭐 정맥 가지들이나 소복제 정맥 이런 망상혈관들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는 툭툭 붉어져 나오고 아까처럼 엄청 3단계, 4단계로까지 진행이 되는 대복제 정맥이 그 다음에는 피해를 보는 거죠. 이 증가한 압력으로 인해서 점점 하지정맥이 심해지는 거죠. 혈관 내 압력이 증가하니까 그거는 병목현상 때문이고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은 근육이 뭉쳐서 굳어져 가지고 혈관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하지정맥류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주변에서 여러 분들에게 요걸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경험들을 보면 좋아져요. 하지정맥류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의사항 아까 말씀드렸죠? 2단계 이상으로 진행하면 근육을 먼저 풀어주지 마시고 혈전이라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해서 혈전을 없애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근육을 풀어줘야 혈전 관련한 합병증이 뒤탈이 없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주의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쭉 찾고 이게 저도 공부를 하잖아요. 너무나 반가운 걸 발견했어요. 저같이 생각한 사람이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아,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너무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시켜 드리는데 요 분은 근육의 뭉침에서 안 봐. 근육의 뭉침이 아니고요. 근육과 혈관이 요착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 이준혁 PT야 물리치료사 분이신데 KJ 재활운동센터라는 걸 그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뭐 근무를 하는지 이제 아니면 본인이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제 하지정맥류 문제가 현대의학에서는 판막이나 호르몬 등의 문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근육과 정맥 혈관이 유착돼서 그렇다. 어? 그 골격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잘 보시면 근육과 정맥 혈관의 유착이 아까 혈관이 근육 사이사이로 지나간다 했잖아요. 그죠? 유착이라는 말은 떨어져 있어야 될 놈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비정상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정경유착처럼. 정치와 경제는 유착되면 안 된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근육과 정맥 혈관도 유착되면 안 된다. 어, 그거잖아요. 근데 유착이 돼 있으니까 문제다. 하지정맥류가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는 너무나 좋은 발상이고 이 착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유착 가지고만은 안 돼요. 유착으로 인해서 근육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육이 압박을 받으면 혈관을 압박하겠죠. 그죠? 그 내용이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근육의 뭉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유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착만 가지고도 혈관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저도 봐요. 근데 더, 더 깊게 보면 근육이 뭉쳐서 압박하는 경우가 더 크고 뭉쳤기 때문에 혈관하고 유착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발상이 너무나 신선하고 좋아서 제가 막 엄청 기뻐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분이 정맥들 있죠? 이제 문제가 되는 정맥들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요 근육들 사이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그죠? 요놈들이 이 근육들에 딱, 지금 이 가자미근이라는 거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킬레스건을 형성하는 큰 근육을 하나 걷어내면 그 바닥에 요 가자미근이 있고 그 위로 비복근이 이렇게 덮고 있는데 요, 요 가자미근과 요 혈관들이 유착이 돼서 얘네들이 혈관이 압박을 받는다.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유착이라는 말은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로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치료를 스트레칭으로 접근을 합니다. 보니까. 근데 발상은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유착도 지금 유착성 관절낭염이 오십견이에요. 오십견 할 때 또 말할 거예요. 이 어깨 관절이 꽉 붙어버려서 유착이 됐다고 하는 게 오십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공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 오십견이거든요. 근데 유착으로 인해서 실은 요 혈관들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죠? 유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근육이 뭉쳐가지고 압박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이 뭉치기 때문에 유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유착으로 인해서 혈관들이 압박을 받으니까 이분은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꾸 풀려고 하고 스트레칭법을 더 사람들한테 소개시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중요한 예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단계 치료 보면 스트레칭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음. 요렇게 오금 쪽에서도 이렇게 혈관들이 압박을 받아서 유착이 돼가지고 그죠? 하지정맥류가 진행이 된다. 그죠? 지금 이제 요 위쪽으로도 이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정맥류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요런 정맥들도 유착, 근육하고 유착.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요런 정맥들도 그리고 요런 정맥들도 이게 슬와근입니다. 슬와근. 이게 족저근. 이저 다리 끝까지 이어지는 이 근육들, 요 비복근에서도 뭐 이렇게 유치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윗부분은 요 우리 내전근이나 우리 내측관근 이런 거하고 또 유치하게 생기는 거고. 음. 자, 그다음에 사타구니 서해부에서도 요렇게 또 근육들하고 유치하게 생겨서 그다음에 임산부가 왜 하지정맥류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양수를 해서 이 압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음. 양수로 인해서 이 근육과도 유착도 생기고 압박을 받기 때문에 여기도 또 정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저는 너무나 신선한 표현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의 이런 사고 때문에 근육이 뭉쳐가지고 혈관을 압박한다는 제 이론, 제 생각이 더 막 뭔가 더 크게 확실하다 이런 느낌까지도 저는 막 받은 거예요. 그래서 꼭 근육 문제로 접근을 해서 근육이 유착을 해가지고 혈관하고 유착을 했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육이 꽉 굳고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지정맥류에 영향을 주고 있든 근육 문제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나가면 근육 상태가 좋으신 분은 유전적이든 직업적이든 임신이든 과체중이든 노화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육 상태가 좋으면 하지정맥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육 상태가 좋다는 거는 이 근육이 힘이 센 것도 좋은데 근육이 뭉쳐 있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두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2단계 이상부터는 수술을 꼭 하시라. 혈전 문제를 꼭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났죠? 제가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 네, 선생님. 네, 아, 네. 요즘에 헬스장을 조금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면은 이제 그 아파트 헬스장이라서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거꾸리 있죠. 네. 거꾸리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 거꾸리가 혈액순환이나 하지정맥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되죠. 아까 음, 예방법 중에 하나가 다리를 높이 올려라 있잖아요. 네네. 그게 최고로 높이 올린 게 거꾸리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약간 그 저혈압이 있는데 예. 해도 괜찮는지 하면은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이 어지럽기도 하고 너무 무리가 된 건가? 거꾸리가 혈압하고 아주 밀접하잖아요. 네. 혈관에 엄청 큰 압박을 줍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거꾸리를 180도, 확 90도로 수직으로 거꾸리 하지 마시고 네. 45도나 30도나 음, 이 정도만 거꾸리 하셔도 엄청 좋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90도로 거꾸리, 수직으로 거꾸리 하는 게 문제가 조금 나한테 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 30도나 45도 정도로 하셔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어,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고, 그래서 요가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엄청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어, 아주 좋습니다. 아, 네, 문제는, 감사합니다. 문제는 음, 제가 항상 헬스장을 가면 벌더리를 많이 하라 하잖아요. 벨트로 막 풀어주는 거, 네네. 근력 강화도 조금만 하고 웬만하면 풀어주는 걸 많이 하세요. 아, 그 벨트 해서 덜덜덜 푸는 게 이게 네. 진동이 돼서 막 약간 그 볼이 흔들리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흔들어줘야지 저기 뭐야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난 그럼요. 머리에 진동이 되면 또 안 좋나 해서 약간 다리 쪽에만 이렇게 살짝만 하고 막 말았거든요. 머리를 하지 마시고 허리. 허리나 어깨나 아, 허리, 배나 다리 이쪽에만 다리 살짝만. 종아리 아, 허벅지 이런 네네. 데 하셔야지. 목에다 대고 하면 그렇게 아, 많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네. 허리 하면은 이게 진동이 같이 올라오니까 조금 걱정이 저는 됐는데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 권하고 싶고요. 네. 아마 한두 달만 해보시면 그 진동이 너무나 좋다는 느낌으로 바뀔 건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머리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은 시간 하지 마시고 네네. 뭐 한 1, 2분만 하시더라도 조금씩 시간을 늘리셔가지고 네. 해보세요. 예. 그러면 아,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좋다고 이거 생각합니다. 벨트랑 거꾸리랑이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들 그걸 하신다는 거는 이해가 있으시구나. 본인들한테 너무 좋다는 거를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음, 네, 네, 감사합니다. 해보셔요. 예.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질문 없으시면 끝냅니다. 끝내도 되겠어요? 하나만 네, 질문해 네, 볼게요. 하나만. 예. 네.
네, 저기 질문하세요. 하지 정맥류처럼 이 정맥이 거꾸로 이제 올라가다가 멈춰서 어째 근육의 뭉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네, 만약에 손발 이런데 손 발이 아닌 손에도 그런 현상이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있을까요? 지금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하지 쪽에 집중을 한 거지 정맥류는 하지만이 아니고 손을 많이 쓰신 분들, 손에 무리가 많이 오신 분들은 손도 정맥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일반, 손 혈관들이 막 툭툭 붉어지고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 팔이 굽혀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조금씩은 다 정맥이 그거는 정맥 보이는데, 핏줄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맥 핏줄이 커서 푸르게 이렇게 뚝 붉어진 분들도 있고, 응? 네. 꼬불꼬불하게 망상혈관식으로 나타나는 게 안 음, 좋은 거지. 응? 네. 그 곧게 정맥 혈관이 쭉 있는 거는 그건 혈관이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걱정은 뭘 하시면 되는 거 아니 붓기가 있다든가 통증이 있다든가 아, 그렇게 나한테 뭔가 부담을 줄 때 걱정을 하셔야지 건강 염려증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네, 음.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분 질문하시려고 하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요. 10초간 여유를 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저는 한 이태희 쌤, 10년 넘게 전에 예. 예? 그 하지정맥류 수술했거든요. 예. 소리가 너무 적은가요? 아니, 괜찮아서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한 10년 전에 했는데요. 예. 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 저는 혈전 이 위험 때문에 예. 그 초기 단계였는 것 같은데 한 2단계? 네. 3단계? 그랬던 것 같은데 수술을 했는데 그 뒤로 다리는 좀 덜 붓고 괜찮아요. 네. 이 혈관도 적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 요즘 들어서 특히나 손이 그렇게 붓거든요. 예. 그리고 손에 핏줄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고 음. 이런 경우도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손이 붓거나 이런 거는 꼭 정맥류 때문이 아니고, 이제 이 다음 주에 손가락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하면 저도 손이 부어요. 제가 치료하면서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풀어주니까 견디면서 이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꼭 정맥류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맥류가 아니더라도 손가락 관절염이나 손목 관련한 통증이나 아니면 붓고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이런 거가 정맥류가 아니더라도 근육이 피곤하면 생겨요. 그래서 필요한 근육들을 풀어주는 거는 만병통치라고 저는 봐줘요. 만병통치라는 말을 쓰면 좀 그거는 아니지만 여튼 우리 몸이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런 근골격과 관련한 것들은 근육이 뭉치고 굳어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원이 많이 붓고 만약에 저리고 하시다 하면 그리고 뭐 혈관들이 툭툭 튀어 올라와 있어요. 네, 혈관이 원래 피부가 얇아서 혈관이 잘 보이는데 혈관이 좀 이렇게 더 점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근육들을 한번 잘 풀어줘 보시면 팔뚝 근육이랑 그다음에 위팔 근육들 있죠. 얘네들이 아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걔네들을 풀어줘 보시면 그러면 혈관이 훨씬 툭툭 붉어진 게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요. 그 하지 정맥류로 너무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상지 쪽에서는 정맥류 문제로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또 하나요. 예. 그 1단계 그 예방 치료 방법 중에서 압박 스타킹을 활용하는 압박 스타킹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병원에 가서 압박 스타킹과 관련한 내용을 저기를 받으셔야 돼요. 아, 그 하지정맥류 전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 그 본인의 상태에 음,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압박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압박 스타킹 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압박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단계 정도에서는 굳이 압박 스타킹을 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근육의 뭉침만 풀어줘도 당연히 해결이 됩니다. 압박 스타킹 아니고라도. 근데 근육의 뭉침이 해결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압박을 조금 줘가지고 근육의 과부하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 뿐이거든요. 음. 제가 볼 때는 근육 뭉침을 풀어주면 압박 스타킹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1단계 그 치료에 거기는 안 써져 있는데 저 같으면 근육의 뭉침을 꼭 넣고 싶어요. 근육의 뭉침을 풀어라 이거를. 그러면 오히려 더 좋게 1단계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 선생님 있으세요? 질문이요. 예. 네. 그럼 이렇게 운동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거는 음. 이렇게 뭐 요 상태와 상관이 있을까요? 근육 상태가 뭉친 거라든지 그거는 그런 하지 정맥류가 하지정맥이는 아니더라도 네, 근육이 뭉쳐서 네, 피곤하고 하면 쥐가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지 네. 정맥류하고 굳이 연관을 시키지 마시고 음, 하지 정맥류 증상 중에 하나가 근육 쥐가 나고 아니면 붓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모든 증상에도 붓고 쥐가 나고 이게 있어요. 그죠? 음, 그러니까 하지 정맥류는 네. 혈관들이 이렇게 아까 혈관 문제잖아요. 그죠? 혈관들이 그렇게 구불구불하게 툭 튀어나오고 모세혈관처럼 막 충혈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은 하지 정맥류로 판정을 하지만 단순히 쥐나고 이런 것들은 정맥류로 하지 정맥류로 판정은 안 하거든요. 그건 근육이 피곤한 거예요. 근육이 그러니까 피곤한 거. 근육 피로를 풀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데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 발목 펌프 운동이 제일 좋고요. 발목 요즘은 펌프. 종아리 마사지기도 나왔더라고. 종아리만 마사지하는. 그죠? 그 다음에 네. 붕어 운동 기계라고 있어요. 아, 붕어 운동 기계라고 뭐 기계를 꼭 활용을 하자면 막 이렇게 흔들어주는 아, 하지를 발을 두 개를 딱 올려놓으면 막 이렇게 흔들어줘요. 그런 것도 많이 좋고요. 누워서 음, 무릎 위에다가 종아리를 올려가지고 무릎뼈 위에 그래가지고 꼭 그냥 꼼지락 하면서 종아리를 이렇게 이리저리 눌러주고 풀어주면 그것도 너무 좋은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잘합니다. 그냥 누워서 꼼지락 하는 거예요. 음. 아,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예, 네. 종아리를 아프지 않게 만약에 자극을 줬을 때 아프다 하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육이 막 피곤하고 많이 뭉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목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발바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하지 정맥류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육에 뭉쳐 있다는 문제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쥐가 나고 그러면 그 뭉침만 풀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뭉침을 푸는 방법 중에 그냥 따뜻한 물에 담가 놓는 것도 하나가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죠. 아, 목욕탕에 가가지고 15분, 20분 들어가 있으라고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죠. 어, 그거는 나이 드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의 건강법이에요. 목욕탕 매일같이 가시는 분들 진짜 병원 안 오셔요. 그 하지정맥류도 없어. 저는 그래서 목욕탕에다가 1년에 100만 원씩 투자하는 거 그거 절대 아깝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100만 원어치 보약 먹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푸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개발하셔야 돼요. 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 또 질문 더 있으시면 다음 주에 해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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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